네, 현재 시간 코스피는 상승에 코스닥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낙폭을 좀 키우다가 지금은 한 0.34%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 어떤 것들이 핫한 이슈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창희 대표님과는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만나보시죠. 삼성 SDI입니다. 역시 실적에는 배터리다. 이번에도 또 배터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그렇고 어제는 저희가 포스코 케미칼 이야기도 하루 종일 했고요. 또 오늘 LG 엔솔까지도 더해지고 있는데 삼성 SDI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거든요. 네. 어떻게 달성할 수 있었는지 배경을 짚어주시죠. 일단은 원래 잘했던 게 소형 전지 쪽이 좋은 매출을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대형 전지 쪽도 상당히 높은 매출 또 수익성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역대 최대치의 버금가는 그 성과를 보여줬고, 또 IT 부품 쪽도 뭐 TV 판매 안 된다 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재고 관리를 잘한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4분기 좀 매출 증가, 수익성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물론 역성장하긴 했습니다만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견조하지 않았나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도 좀 하락을 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적 시즌에 배터리주들이 지금 다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다음 4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3분기까지 봤을 때 약간 분기 사상 최대라는 타이틀이 붙은 회사들이 많았거든요. 네. 이게 4분기에도 분기 최대로 이어질까요? 아니면은 이번 분기만큼의 성장은 아니지만 그냥 뭐 성장하는 모양새만 보여줄까요? 저는 분기 최대 이어갈 것 같아요. 뭐 LG 에너지솔루션도 좋은 흐름 보여줬고, 네. 또 4분기가 또 성수기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네. 특히 무엇보다 저는 오늘 그 삼성 SDI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이게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저만의 이제 해석이니까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미국에다가 현대고, LG고, SK고 대규모 투자를 엄청 많이 한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 SDI는 상반기에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외국계 증권사는 혹평도 했었죠. 이거 뭐 왜 그러냐. 근데 지금은 어쨌든 그로 인해서 한 4, 5개월 지난 다음에는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한 기업들이 뒤통수를 맞았죠. IRA 법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물론 IRA 법안이 좀 변화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을 한다라면 뭐 폐지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뭐 낙동강 오리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삼성 SDI가 오늘 말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을 예의주시하면서 투자를 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는 미국 공장이 아니라 국내에다가 에코프로 BM하고 최대 양극재 그 공장을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불확실성이 오히려 좀 해소가 되면서, 혹은 그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어쨌든 선택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요소도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ESS 시장이라든지 또 제품 가격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 전가,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꼭 실적 자체의 성장도 중요하겠지만 4분기 매출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좀 걱정스러웠던 부분들도 해소시켜줬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를 더 회복할 수 있었던 요소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께서 푸른 하늘님이요. 유창희 전문가님 오늘 아침 삼성전자 추천 수익 감사합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타 방송에서 하고 오셨다고. 참 저희 시청자님들은 보는 방송도 많으시고 진짜 기억도 잘하시고 그래요. 일단 뭐 어디든 좋은 정보 소개해 주셨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은데요. 삼성전자 잘 이야기해 주셨고요. 삼성 SDI의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볼까요? 사실 LG 에너지솔루션도 이번에 실적 좋았는데 그 회사는 계속 너무 시총이 크다, 너무 고평가다,
PR 따져봐라 이런 이야기가 따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삼성 SDI의 경우에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입니까? 저는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주가 자체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먼저 고점을 돌파를 시도하면서 지금 치고 나가고 있거든요. 네. 약간의 뭐 매물 부담감이 있겠죠. 70만 원에 대한 어떤 매물 부담감은 있겠습니다만은 글쎄요, LG 에너솔루션이 연초 상장했을 때 가격을 거의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삼성 SDI가 작년 연말 가격을 회복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외국인들 수급이 좀 아쉬운 감은 있지만 반도체, 2차 전지에만 집중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수급이 단번에 꺾일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한 75만 원 정도까지는 네.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고 신규 매수도 조금 어쨌든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라면 한다라면 좀 추세가 이렇게 살아나가는 기업이 신규 매수도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 4거래 연속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금 추세를 좀 상승으로 방향을 튼 것 같다. 따라서 신규 매수도 가능해 보이며 목표 주가는 지금 75만 원으로 일단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삼성전자도 장중에 3%나 상승을 했고 네. SK하이닉스는 실적이 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른다는 건 또 그때가 생각이 나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이었나요? 뭐만 하면 삼성전자만 올라서 지수는 막 오르는데 4개 잡았을 때 뭐야 나 오늘 10,000원도 못 벌었네 이런 날이 있었어요. 최근 10월 증시가 좀 그렇죠. 10월 증시가 네. 투자자분들이 느끼기에는 체감은 되게 안 좋으실 거예요. 근데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뭐 LG 에너솔루션이라든지 2차 전지 이런 쪽을 좀 투자하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씩 계좌가 좀 복구되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닉스가 안 좋은 실적을 보여줬지만 내년에 투자를 50% 줄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한 2, 3주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마이크론이 투자 줄이겠다. 증설 안 하겠다, 감축하겠다, 뭐 이런 이슈가 나와주면서 그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바닥을 찍었거든요. 오늘 삼성전자도 그런 거에 대한 반사이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올라오는 거고 반면에 어제 그저께 같이 올라갔었던 게 중소형 반도체, IT 쪽이에요. 맞아요. 근데 아니, 투자를 50% 줄인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소재 부품 이런 장비 쪽이 또 기대감이 꺾이다 보니까 오늘은 하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코스피는 거의 1% 가까운 하락이지만, 상승이지만 코스닥은 좀 0.5% 정도 하락을 보여주는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올 겨울에도 대형주장 재현될 거라고 보세요? 저희 지금 포트 이동해야 됩니까? 뭐 저는 일단은 뭐 한 11월까지는 좀 반등을 좀 기대하고 있고, 네. 그러면 일단 종목을 압축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포트 변화를 지금이라도 조금 주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SDI 그리고 대형주 이야기도 간단하게 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놀라운 실적입니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좋은 실적을 내놓았고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잘 팔렸나 봤더니 뭐 단순 건설기계 쪽 엔진 말고도 방산 쪽 엔진 수요도 나쁘지 않다라고 들었거든요. 어닝 서프라이즈 좀 시장은 예측하고 있었어요? 예측 못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예측 못한 것 같아요. 그 중국이 특히 이제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중국 비중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중국 말고 중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중국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중국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좀 있었는데 물론 그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엔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좀 좋은 매출을 보여준 것 같아요. 엔진 부분이 매출이 급성장하면서 영업이익 기여도가 거의 60% 가까운 그 기여도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처가 좀 다변화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제품을 좀 출시한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사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실적에 대해서 좀 걱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시장이 정상화가 안 됐다라는 네. 거예요. 그리고 뭐 이번에 당대회도 했겠다. 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신호가 많이 나오겠지 했는데 실상 지금 중국의 경기 상황이 좋지가 않거든요. 네.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근데 이게 만약에 돌아선다면 중국 시장마저 좋아진다면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더 훨훨 나는 거 아니에요? 중국은 못 돌아서죠. 아 그래요? 그럼 지금 네. 더 이상 기대할 건 없습니까? 기대할 거 있는 여러 부분이 좀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이제 뭐 중국뿐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은 위축 국면을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좀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좀 갈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 또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면은 다른 지역에 이런 광산 투자라든지 이런 쪽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쪽이 또 굴삭기라든지 이런 제품들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신흥국 쪽에 대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을 하면서 그쪽에 대한 어떤 광물 투자가 개발이 더 많이 이루어지면서 제품 수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도 계속해서 뭐 우리가 뭐 뭐랄까 라움시티가 뭐 1000조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걸 짓기 위해서는 굴삭기 이렇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현대건설기계라든지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는 부분들 또 뭐 러우 전쟁이 아직은 진행 중이지만 여기도 전쟁이 끝나게 된다라면 재건을 할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런 것은 열려봐야지 알겠죠. 전쟁이 끝나봐야지 아는 것이고 또 전쟁이 끝나면 반대로 또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실적으로 해서 오늘 현대건설기계는 한 14% 정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11%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연속성을 띌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서프라이즈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연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니 조금 경기 둔화라던가 지금의 이 시장 상황을 챙겨봐야 될까? 조심할까? 아니 근데 보니까 오늘 실적 엄청 잘 나왔는데 주가는 굉장히 낮은 레벨권에 있어. 매력적일까? 그 사이에서 어떤 쪽에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뭐 일단은 단기 바닥을 찍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을 좀 해소시켰다라는 거에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증시에 좀 반등을 줄 수 있다라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준다라면, 일단 저는 한 5,700원 언저리까지의 좀 추가적인 반등, 그러니까 121선 언저리까지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약간의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한 번 정도는 공략도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바닥은 좀 어느 정도 보여진 것 같다. 신규 매수도 가능해 보이지만 그래도 뭐 과감하게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체크할 사항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 상황실 넘어가 볼게요. 대체 어쩌란 말이냐. 저는 원전주를 보면은 그 노래 있지 않아요? 네, 그 노래가 생각이 나요. 뭐 어쩌라고요. 원전을 둘러싼 분분한 의견입니다. 폴란드 수출 임박했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번 주에 누가 뭐 방한을 해서 뭐 사인할 것이다, LOI 뭐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또 한켠에서는 웨스팅하우스 선정 가능성이 높다. 이게 뭐 폴란드 부대통령이 부총리인가요? 네, 어떤 분이 말했다고. 그러니까 왜 자꾸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겁니까? 뭐 원천 기술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우리가 이제 뭐 이번 이슈로 인해서 뭐 알게 되신 분도 있고 또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뭐 중동 쪽에 원전 수출한 것도 그 원천 기술이 웨스팅하우스일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때 소송을 걸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합의를 하면서 좀 완만하게 좀 해결을 좀 봤었는데 이번에 좀 소송을 좀 걸었죠.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보면은 양아치도 아니고. 네. 왜냐면 지난 6월인가요? 하여튼 그때 한번 왔었잖아요. 그때 이제 시장에서는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나 뭐 이런 얘기도 돌기도 했었고. 근데 뭐 사업을 하자. 또 그때 바이든이 방한하고 왔었던 거라서 바이든이 뭐 작년에 또 그랬고 올해도 방한을 사는 얘기가 우리 같이 원전 윈윈하자. 그러니까요. 네, 하지 않았습니까? 동맹 맺자면서요. 네, 동맹 맺자.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그런 수주들이 나오니까 혼자 독식하려고 그러는 건가 갑자기 이렇게 소송을 걸어버리면 이 원전 같은 경우 어떤 이런 그 좀 중요한 기술 같은 경우는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 원천 기술이 만약에 미국에 있는 특허를 쓰는 거면 미국의 허가를 안 받으면 다른 쪽에 제품이라든지 공급을 그 장비라든지 부품을 공급을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 이슈들 때문에 중국의 IT 산업이 조금 위축되는 것들이 뭐 유럽이라든지 우리나라가 공급을 하고 싶어도 미국의 허가를 못 받으니까 이런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노이즈가 발생하면서 어저께 하락을 했고 오늘은 또 이제 그 잘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어떤 기대감들 뭐 이런 걸로 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원전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속성을 띄워줘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하나 건설하면 뭐 합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매년 혹은 뭐 분기당 계속 건설 소식, 신규 수주 소식이 빵빵빵 터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은 좀 뭐랄까 눈높이,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지만 거기에 네. 좀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형 원자로 수출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지질권 소송인 건데 다시 말해서 자사의 기술이 쓰였기 때문에 한수원이 동의 없이는 원전 수출할 수 없다라는 내용인데 또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 들어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 미국 측의 라이센스 허용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한다라는 건 약간 그냥 잡음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무조건 나 깨워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전략적인, 그렇죠. 전략적인 어떤 그 이유로 하는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뭐 그렇다고 미국 기업을 무시하고 혼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또 그런 거 보면은 뭔가 그 우위에 선점을 해서 더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반도체 AI 여기에 원전에 대해 집중 투자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원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지 투자 의견 전략 들어볼게요. 넘사벽이라고 제가 적었어요. 넘사벽이요? 네, 무슨 말이냐면 네. 그 주가라는 게 한번 오르고 내리고 나면은 또 앞에 매물 부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이겨내면서 가야 되는데 이것을 단번에 이기기는 쉽진 않다. G2 파워 같은 경우도 그 상장이 하고 나서 뭐 2만 원대까지 거침없는 상승을 보여줬어요. 저점이 3천 원대에서. 근데 지금 다시 그 가격대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최근에 좀 반등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다시 그 앞에 가격으로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신규 매수도 부담스럽고 좀 반등 줄수록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매물벽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G2 파워에 대해서는 신규 접근은 좀 자제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상황실 알아봤고요. 오늘 신규 매수 혹은 추가적인 접근이 가능한 종목은 삼성 SDI 그리고 현대 두산 인프라코였습니다. 이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